운동사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결례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며 몽둥이나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 산채로 땅에 묻기도 하고 불로 태우고 가마솥에 넣어 삶기도 했다. 코를 뚫고 갈빗대를 꿰며 목을 자르고 눈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허리를 자르며 사지에 못을 박고 손발을 끊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과장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894년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일본군의 모습이라든가 1930년대 중일전쟁 와중에 난징대학살을 저질렀던 일본의 그런 만행들을 봤을 때 그 전쟁 상황에서의 군인들의 만행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너무나 끔찍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간도참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짜 저분 그 이회영 선생처럼 엄청나게 돈을 들여갖고 한민사회를 겨우 정착을 시켰는데 그 정착된 사회를 쑥대박 만든 게 바로 이 간도참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간도에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만주, 북만주, 이제 중국 내부까지 들어가서 독립군 활동을 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독립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러고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결과로 4월 달에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식 정부는 1948년 8월 10일 날 만들어져서 물론 해방 3년 전에 하고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건국절, 8월 15일 건국절 아니냐? 그때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식정부가 수립했을 때 정식정부에서는 반드시 관보를 발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이에요. 거기에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국 30년이라고. 바로 이 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정식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민국 97년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동인들의 의열투쟁에 관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독립국군 부대를 만들어 갖고 열심히 싸웠더니 오히려 보복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1920년대부터는요 이런 총과 폭탄으로서 사람을 죽이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의열투쟁을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테러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테러랑 이 의열투쟁이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테러라 그러면 우리 왜 그 미국의 엄청 높은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와서 딱 박은 9.11 테러 기억나시죠?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의열투쟁은요 그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제가 우리를 부당하게 통치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된 인물 그리고 부당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막 조사를 해서 이거 누가 했냐 찾아보니까 조사를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했단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은 난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의열투쟁가들은요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하게 잡히는데. 네, 잡혔을 때 니 왜 했냐고 일제 측에서 물었을 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일제가 부당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 돌아가고 있는데요.
1924년에 김지섭이라는 오미마을 사람인데요. 안동의 오미마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국왕이 살고 있던 황궁에 폭탄 3발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왜 던졌느냐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1923년에 일본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관동대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일본 정부가 그걸 수습할 능력, 너무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수습하기가 힘들어서 유언비어를 납포를 하죠. 나오는데 그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인들이 일본에 너무 많이 와 있어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거기에다가 한인들이 이 혼란한 틈에 우물에 독을 풀어서 일본인은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어떻겠어요? 자기네들이 안 죽으려면 한인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자경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한인들이 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김지섭이 폭탄 3발을 가지고 가서 던지려고 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안동의 저항시인 유명한 분 있죠. 육사 이원록입니다. 육사 이원록 같은 경우에는 시인으로 너무 유명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할 말이 막 없을 정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32년에 중국 난징으로 갑니다. 남경으로 가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한 엄연히 독립군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신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뭘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분을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을 자꾸 잡아가지고 가둬놓고 하죠.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잡혀서 저쪽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목숨을 다하게 되는데 폭죽에서 순국하게 되세요. 제가 뭐 다른 걸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그냥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육사의 그 친필 원고예요. 편복이라는 친필 원고인데 요거 물론 복제품입니다. 진품은 지금 육사문학관에 있고요. 요 편복은 뭐냐면 박쥐입니다. 한자로 박쥐를 쓰면 편복이더라고요. 박쥐가 어디 사는지 다들 아시죠? 동굴, 어둡고 축축하고 눅눅한 바로 그 동굴에 사는 박쥐의 모습이 식민지 현실을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이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다른 거 설명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바깥에 그 광복회와 여성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50분부터 강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분까지 아까 그 식당 지하에 있죠.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쪽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 다시 지하로 이동하시겠습니다. 50분 화장실 좀 갔다. 그러시겠어요? 네. 어디 모여? 아까 우리 식당 지하 있잖아요. 그 커피 마셨던 그 옆에 그 특강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습니다.